오늘도 내일도 너드하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스타트업 슈퍼넛 조이원. 임유진입니다. 네, 지금 가을비가 계속 밖에 내리고 있어요. 네, 오늘은 잠깐 비가 그친 것 같은데 오후에는 비가 예정돼 있다고 하네요. 네, 입추 벌써 지났고 백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백로? 요즘입니다. 네, 백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되게 쌀쌀해요. 백로가 아마 첫 이슬이 맺히는 날일걸요? 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되게 쌀쌀해서 이불이 벌써 필요한 계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 화가 이사를 합시다 였잖아요. 네, 마침 제가 또 이런 계절에 이사를 하게 돼서 한 4일 동안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옆에서 돕기만 했는데 몸이 좀 안 좋았고, 네. 오늘은 이 몸이 안 좋은 와중에 갔다 온 이벤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네. 일단 몸이 어떻게 안 좋았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일단 저는 기침이 저번 화에서도 많이 나와서 목소리가 살짝 갔었었는데, 어느샌가 이제 천식 비슷한 쪽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일단 약을 먹어보고 있고, 또 하필이면 제가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더 이 기침이 오래 간다고 하네요. 여러모로 이 몸 상태가 평소와는 많이 다른 그런 상태고, 하필 또 다리도 다쳤어요. 걸을 때 너무 아팠는데, 그래서 어제 정형외과에 다녀왔는데 되게 어렵지만 후경골건염을 맞아. 진단받았어요. 정형외과 선생님이 저도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요즘은 네. 막 검색해가지고 되게 큰 모니터에 화면을 띄워서 구글에서 검색하신 이미지 다음에 검색을 보여주시잖아요. 당신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아픈 부위가 어떤 근육인지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유진님 옆에서 그냥 이사를 돕기만 했을 뿐이었는데, 네. 몸이 요즘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그래서 솔직히 유진님 그 이사에 부른 업체들도 네. 일을 거의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이 되게 많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석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희원님은 원래도 스트레스 받으면 종종 귀 쪽이 안 좋았잖아요. 그냥 좀 어지럽나 이 정도였는데, 요번에는 정말 탄산칼슘 덩어리라는 그 이석이 네. 저 귀에서 정말로 떨어져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구토도 여러 번 하고 정말 심한 어지럼증을 경험하고 있어서 지금 녹화하는 와중에도 조금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게 뭔지 저도 이석증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그 배멀미를 심하게 해가지고 지금 딱 그 기분이에요. 그 배멀미 이후에 왔었던 그 이름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뭘 먹어도 상쾌하지가 않고 계속 미식거리고 하여튼 몸 상태는 그런데 네. 저희가 이 몸 상태 와중에도 네. 아주 즐겁게 다녀온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바로 오늘의 주제. 여러분은 최고의 스타트업 슈퍼너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슈퍼너드 11화 오늘의 주제는 스포티파이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입니다. 네, 일단은 스포티파이 사무실에 관련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다녀왔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메일이 왔어요. 네, 이메일이 왔죠. 어떤 이메일이었나요? 성장하는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면 네. 행사에 오너라. 제목부터 약간 끌릴 수밖에 없는, 우리 늘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성장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나 스타트업에 대해서 성장이라고 하면 네. 아이고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바박 하는 거지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다 처음이니까 네. 교육을 들으러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가 스타트업 관련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참 많이 들었죠.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어서 약간 거부감이 많거든요. 거부감뿐만 아니라 일단은 좀 반복적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좀 겹치는 내용도 많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더 잘하는 부분도 훨씬 많을 때도 많고, 이게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죠. 근데 팟캐스트라는 거는 네. 저희가 완전 뉴비, 그렇죠.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 생태계에 들어온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실 되게 햇병아리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네. 라는 마음으로 이거 가자라고 유진님께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저는 이사를 마치고 스포티파이 사무실에 저녁에 갔죠. 위워크 신사점에서 열린 행사였죠.
근데 위워크라는 게 유명한 스타트업이잖아요. 위워크라는 네, 공간 자체도. 사무실을 빌려주는 공유 오피스 사업의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혹은 가장 유명한. 네. 라고 기억이 되죠, 우리한테. 그래서 애플 TV에 위크레시드라고 한국 번역으로는 우리는 폭망했다. 그런 이제 드라마 시리즈 네. 한 시즌이 있었잖아요. 네, 아주 재밌게 봤죠.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니까 네. 요런 이렇게 되게 알려진 스타트업은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성장을 했고 왜 폭망했다라는 그 단어가 나왔는지. 왜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위워크가 존재하는데 폭망했다고? 약간 거기서 궁금증이 생기긴 그래서 했죠. 완전 요지에 위워크가 해외에 이렇게 뜨드드 생기고 그런 게 어떻게 사업 모델이 가능했는지 궁금했는데 마침 그거를 즐겁게 봤었고 솔직히 그걸 다 봤지만 제가 위워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네. 약간 사치스럽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비싸긴 하죠. 그 월에 내는 이 렌트 비용이 사실은 좀 외곽에 위치해 있으면 훨씬 그거보다 좀 넓은 공간에서 그 운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사람들 많은 그 위치에 그렇게 비싼 그런 오피스가 필요한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네.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모이고 아 그래 뭐 그런 네트워킹에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약간 늘 우리 애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래서 약간 거부감도 있고 심지어 이게 위워크는 위워크인데 우리나라에서 신사점이라는 거는 신사역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강남. 멀거든요. 마음적으로. 뭐 그렇죠. 위치적으로는 가장 가까워요. 지금. 그렇죠. 우리 하남에서 가기에. 가 있는 데에서 가기에는 뭐 차로 1시간 이내. 대중교통으로도 뭐 4, 50분이면 네. 충분히 가거든요. 낑겨서 가긴 하지만.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가까우나 정신적인 거리로는 가장 멀었다. 그리고 위워크는 특히 사무실비 막 이런 거 소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합리성을 따진 나로서는 사치스러운 공간이다. 라고 뭔가 편견이 있었었죠. 네, 편견이 좀 있었고 일단은 그런 궁금증도 사실은 베이스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막 뭔가를 되게 부정하면 실제로 마음속은 너무 엄청. 궁금하고 하고 싶고 막 이런 뭐 거잖아요. 부정기 같은 거죠. 입덕 부정기? 입덕까지는 아닌데 관심은 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거부하고 싶은 어떤 이런 충동이 이른. 그래서 위워크라는 공간은 스타트업이 투자는 많이 받았는데 돈을 어찌할지 못할 때 뭔가 과시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그런 왜곡된 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엄청난 호기심으로 마침 스포티파이 코리아 네. 사무실이 위워크에 있다고 해서 네. 그것도 이제 거길 가기로 결정하는데 되게 큰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렇죠. 일단은 저는 스포티파이라는 서비스를 잘 알고 있고 이것도 유니콘이잖아요. 완전 그렇죠. 네, 이제 거의 뭐 유니콘이란 이름이 좀 무색할 정도로 뭐 더 높은 단계의 그런 거 많잖아요. 맞죠. 네, 그런 건데 그래서 한국에서 스포티파이의 사무실은 어떨까? 궁금했죠. 네, 이렇게 유명한 회사의 사무실에 가볼 수 있는 경험도 되게 의미 있겠다. 전에 우리가 스타트업 했던 게 네. 사무실 간식 구독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할 때는 되게 잘 나가는 기업들 사무실에 방문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높은 빌딩에는 어떤 회사가 일을 할까? 저 안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거를 볼 기회가 많았는데 네. 그래서 스포티파이 사무실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궁금했었고. 그렇죠. 궁금했죠. 그리고 사실 사무실이란 공간이 굉장히 사실 공적이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하지만 또 외부인이 들어오기엔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미드업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네. 부엌도 크게 빼고 했지만 여기 사무실에 누군가가 온다는 게 약간 신경도 굉장히 쓰이고 그리고 긴장하게 사무실이 되죠. 나의 집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해서 그쵸? 뭔가 더 깔끔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또 우리의 그런 어떤 표현을 하는 공간 같기도 해요. 맞아요. 우리가 네. 일하는 방식이나 네. 뭐
우리 무드, 네. 분위기. 네. 그래서 조금 사무실을 공개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한 일이다. 라는 걸 알죠. 뭔가 쉽지만 또 어려운 일인데 마침 스포티파이에서도 네. 팟캐스터들을 초대를 해서 네. 거기 사무실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는 게 처음이래요. 네, 첫 번째 행사였고 그 첫 번째에 저희가 가게 돼서 매우 즐겁죠. 네. 뭐 팟캐스터라면 아무나 신청을 해서 갈 수 있었던 행사기는 한데 마침 그 이메일이 왔을 때 딱 열어봤었고 갈까 고민하다가 마침 위워크에 열렸고 네. 많은 호기심으로 방문을 했던 거죠. 그렇죠. 희연님한테 스포티파이는 어떤 느낌이에요? 스포티파이 되게 외국 기업 느낌이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젊은 사람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까놓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외국물 먹은 네. 약간 느낌입니다. 네.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그래서 나한테는 되게 먼 그대 같은 느낌이죠. 근데 팟캐스트를 하면서 네. 가까워져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송출을 하고 있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요즘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은 친해지지 못했으나 네. 그걸 친해져야 내 글로벌한 사람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고 네. 아직 친구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네. 되게 많이 심적으로는 가까워졌죠. 가까워진. 그렇군요. 유진님한테는요? 저는 사실 스포티파이 서비스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픈하기 전에도 이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해외 개발자들 소식을 저는 접하다 보면 그들의 화면에 늘 항상 떠있는 이 초록 색깔 이 전파 표시가 뭔가 하면서 찾아봤었고 옛날부터 네, 그게 스포티파이라는 서비스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게 광고를 들으면 노래를 계속 틀을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서비스다. 그래서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외국에서 일할 때 귀에 항상 꽂고 있는 서비스다 라고 알고 있었고 광고를 들으면? 네, 그 전에 네, 스포티파이 모델이 그랬다고 해요. 네, 30초 광고 들으면 노래 나오고 네. 저는 언제 뭐 어떤 언론사에서 네. 뉴스 기사 나온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스포티파이는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했으며 그 대표는 어떻게 그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나. 맞아요. 해서 희연님이 그거 얘기해줬죠. 어떤 기업의 결정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결정.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가 어떤 방식이 나을까 고민을 할 때 뭔가 민주적으로. 투표를 하면 대표가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도 다수의 직원들이 그 다른 방향을 얘기를 하면 그 다른 방향을 따라준다. 본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이 많았는데 그게 옳았었다. 뭐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과연 나는 어떨까. 내가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수의 직원이 맞다고 얘기를 하면 나는 과연 스포티파이 그 창업자처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연님한테 약간 스포티파이는 조금 되게 신선한? 저는 그래서 스포티파이 서비스가 되게 해외에서 뭔가 인디 뮤직 하는 분들에게 어떤 커피값 정도를 주면서도 이 광고 모델과 음악을 듣는다는 행위를 일치시킨 되게 재미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언젠가 한국에 들어오면 나도 꼭 이용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네, 그랬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정도 이미지였는데 슈퍼너드인 저희한테는 네. 그래도 이게 음악 서비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실에 가면 되게 일부러 과시적인 그런 인테리어가 있을 줄 알았어요. 약간 조금 무드를 좀 많이 강조하는 뭔가 우리 멋지고 약간 우리 외국물 먹었고 약간 이런 약간 좀 팝한 네.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실용적이어서 놀랐어요. 실용적이었죠. 되게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네. 뭔가 딱 거기를 딱 들어갔을 때 네. 이렇게 한 눈으로 보이는 그 사무실 뷰가 네. 되게 일하는 사람들에 맞춰진 곳이다. 근데 그 일하는 분위기가 딱딱하진 않고 캐주얼한데 그러면서도 확실히 일하는 곳이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희원님은 디자인을 전공을 했으니까 희원님이 생각하는 실용적이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일까요? 실용적이다. 이게 디자인 전공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뭐 견학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서. 뭔가 디자인 학도로 들어왔으니까 너네들한테 뭐 이 분야가 얼마나 멋있는지 보여주겠다라는 약간 교수님 과시 용도도 있고 네. 그런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조금 이 젊은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세상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선망의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네. 그때 홍대 합정 네. 많이 갔고요. 거기 디자인 스튜디오에 많이 갔는데 제가 가장 그곳들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모든 디자인 스튜디오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제가 들었던 그 교수님이 데려간 그곳들이 네. 어땠나요? 조금 문제였다. 나에겐. 희연님이 생각하는 실용성과 거리가 멀었다? 뭐 오락기를 네, 되게 오락기. 많이 갖다 놨는데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도대체 어떤 창의성에 도움이 되나. 저는 회사에 오락기가 많은 것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오히려 생각의 공간, 좀 쉴 수 있는 공간, 뭐 자연적인 그런 걸 놓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음악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이게 오락 뭔가 이 눈으로 봐야 되고 왜 고전 오락 있잖아요. 네. 그거 개수를 늘린다고 해서 이게 무슨 창의성에 도움이 되지? 라는 생각이 많고요. 하여튼 저는 스포티파이 사무실에 그런 오락적인 요소가 많을 줄 알았는데 있어봐야 다트 정도고 딱히는 없어서 괜찮다. 여기는 헛된 곳에 네. 과시하는 곳은 아니구나. 아. 그리고 음악 서비스답게 천장에 네. 보스 스피커 달려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는 본인들의 이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그런 기업적인 서비스에 대한 느낌? 표현. 표현. 네. 그 정도는 아주 훌륭하다. 군더더기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희원님한테 실용성은 결국에 군더더기 없이 그들이 하는 행위와 약간 일치되면서도 과시의 목적은 아닌 맞아요. 정말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로 채운 것을 말하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데스크도 좋았다. 데스크, 네. 사실 저도 이 뭐라 그러죠? 모션 데스크. 저도 모션 데스크 사고 싶거든요. 그렇죠. 허리 아파서. 힘들 때는 앉아있다가 서서도 작업할 수 있게 책상이 높낮이 조절이 되면 참 즐겁잖아요. 그래서 부럽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모션 데스크 위에 네. 작은 네. 맥북들 많고 네, 바로 연결해서 모니터, 이제 보통은 델 모니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모니터들이 쫙 놓여서 되게 실용적인. 맥북 작은 거 올려놨고 델 그거야? 괜찮네 이렇고 합리적이군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건물의 특성이겠지만 그거는 네. 그 사무실 크기에 비해서 화장실이 조금 좁았거든요. 협소했죠. 그래서 화장실이 좁은데 문도 열기 솔직히 조금 버거운데 노래 흘러나오고 전혀 여기가 불편감 없다. 오히려 코지한 느낌이 들어서 좀 괜찮았다? 괜찮았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냉장고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좀 앉을 공간 조그맣지만 네. 그 부분을 스포티파이 플랫폼에서 돌아가고 있는 네. 뭐 앨범이나 팟캐스트나 이런 약간 표지들을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간에 한정해서 거기를 꾸며놓은 것도 좋았어요. 온갖 곳이 다 도배돼 있으면 좀 사실 정신 산란하긴 하죠.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사무실은 사무실이고 꾸며진 데는 꾸며진 데고 근데 그게 많지 않고 잘 아우러져서 괜찮았다. 유진님은 어땠어요?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재밌었던 건 역시나 그 얘기했던 행잉 스피커. 저는 스피커에 관심이 많으니까 뭘 달았나 봤더니 보스 거를 썼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사무실에 네, 스피커를 놓아야겠다 하면 그걸 그냥 놔야지. 그 제품을 그대로 달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 음악하는 회사에서 그 천장에 스피커를 선택을 하는데 그 하고 많은 스피커 중에 그걸 선택했다는데.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모델인지까지 찾아봤어요.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보스 실링 마운트 스피커. 그러니까 천장에 달아서 사용하는 스피커다. 아예 애초에 용도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모델명이 프리 스페이스. 그거 얘기해도 돼요? FSEC 인 실링 라운드 스피커. 라우드 스피커. 이거 얘기해도 돼요?
해도 되죠. 뭐 어쨌든 하여튼 흰색 스피커였는데. 뭐 이거가 아닐 수도 있는데 로고나 이 위치를 봤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고요. 약간 녹음할 수 있는 공간 같은 방 2개 정도 있고 2개가 아니라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왼쪽에 3개였나? 네네. 하여튼 3개 정도 있고 그 방의 문 앞에 그거를 저도 찾아봤는데 스포티파이 코드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바로 노래 나오는 노래로 뜨게 하는 약간 그것도- 바코드처럼 네, 뭔가 해놓은. 근데 약간 좀 어떤 파형 같은 음. 음원의 파형 같은 느낌의 코드죠. 그래서 그런 게 이 노래 제목이랑 같이 딱 붙어 있는 게 방 이름에 뭐 재밌었고 그랬습니다. 그랬다. 음. 그래서 저희가 위워크라는 네. 공간에서 가지고 있던 편견과 실제로 스포티파이 사무실을 들어가서 느낀 그 인상은 약간 상반됐고 거기서 제 편견이 조금 깨졌고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좀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약간 경직되거나 너무 과하게 이제 팝하거나 좀 여기는 완전 노는 데야라고 역으로 그렇게 그 공간이 꾸며져 있었다면 저도 괜히 약간 움츠러들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막 우리 너무 멋져 막 이렇게 너무 허세가 많으면 저희가 그런 공간도 가봤었기 때문에 아주 많이 가봤죠. 네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스타트업 관련된 그런 공유 오피스들 아주 많죠. 그런 공간이 아주 많고 심지어는 뭐 정확한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필요한 요소들도 상당히 많아요. 오락실이 기본적으로 있는 데들도 많고 심지어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복도까지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네, 죽은 뭔가 골목 스스로 만들어서 뭐 힙한 골목같이 네. 그 빌딩 안에 만들어 놓은 데도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되게 그 이미지가 확 좋아졌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네. 거기 비치돼 있었던 케이터링을 즐길 수가 있었다. 네, 저희 원래 예전에는 그런 행사에 가면 케이터링 음식을 약간 하나하나씩 희원님이랑 같이 뜯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완전 못 그랬죠. 스타트업에는 미덕 이렇게 그날 만나가지고 저희 뭐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 누구세요? 명함 주고받고 그런 시간이 많고 네. 그다음 네트워킹이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이제 행사들이 진짜 많잖아요. 많죠.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슈퍼너드 채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첫 화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약간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좀 신경이 쓰이죠. 남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면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약간 좀 잘 제어가 안 되는. 저는 진짜 내향형 인간이거든요. 네, 저는 희연님보다는 내향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저도 긴장을 했다. 근데 이 내향형 인간이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얘기를 해야 되고 나를 소개해야 되고 네. 이러면은 슈퍼 외향인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타임이죠. 네, 네트워킹.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을 다녀오면 완전 지쳐 나가 떨어지는데 최선을 다해도 진짜 할 수 없었던 게 즐기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 공간 자체를 나는 재밌게 하기를 위해 왔어라고 느끼면서 하는 게 참 어려웠는데 즐기지를 못하니까 이게 음식이 맛있었는지 안 맛있었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나. 모든 게 맛없게 기억되고 다 끝나고 나서야 한 남은 거 몇 개 이렇게 먹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경험이 그동안 쌓여서 그런 네.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즐겁게 하나 요모조모 뜯어봤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핑거푸드가 많았어요. 네. 케이터링의 기본이 이제 핑거푸드잖아요. 맞아요. 막 약간 너무 그 접시에 막 소스 팍 이렇게 하면은 이게 먹기도 어렵겠거니와 이게 간편하게 대화를 하면서 먹어야 되는 건데 이 진짜 요리 밥 막 탕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한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갑자기 막 그런 데서 네트워킹 해야 되는데 밥 뜨고 제육볶음 뜨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 뜨면은 약간 숟가락으로 뜨 이상하잖아요. 약간 조금 이제 좀 갑자기 걸쭉해지죠. 그래서 양식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핑거푸드가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이래요. 저가 핑거푸드를 처음 접했을 때는 약간 어렸을 때 네. 생생정보통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서 모닝 화이트 막 집에서도 멋있게 케이터링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핑거푸드 그런 특집편을 네. 봤는데 네. 거기에 막 참크래커 이런 거 뜯어가지고 그런 거 한창 유행했죠.
네, 그런 거를 보고서 집에서 엄마 아빠 오기 전에 이렇게 해봤어요. 네, 어땠나요? 참치 이렇게 올려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맛있죠? 맛있죠. 거기다 약간 마요네즈 살짝 섞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토마토 조금 반 개 잘라서 올리면은 딱 완성이죠. 방울토마토 같은 고급 재료는 없었죠. 그래가지고 뭔가 핑거푸드란 즐거운 것이구나 라고 했었고, 네. 성인이 돼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네. 진짜 다양한 핑거푸드를 접해봤었죠. 그렇죠. 하도 다양한 네트워킹 가다 보니까 네. 다들 돈을 얼마 썼는지 파악이 될 만큼. 네, 뭐 핑거푸드가 없는 데들은 기본적으로 과자가 깔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언급을 잠깐 했었지만 사무실 간식 구독 서비스를 하면 그 케이터링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빠삭해지죠. 그래서 이건 한 얼마 정도, 1인당 얼마 정도 예산에 된 음식이 거겠다. 있다. 이렇게. 라고 많이 알게 됐고, 요번에 이거 진짜 즐거운데? 했었던 음식이 있었어요. 뭐였나요? 그 나무꼬치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쪽 꽂아가지고 브리치즈에 네, 브리치즈. 하몽에 그다음 맨 밑에 안에는 천도복숭아. 그거 맛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다른 거는 모르겠고 고개 특이해서 집어서 먹어봤는데 천도복숭아랑 브리치즈의 이 조합이 너무 충격적이게 맛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솔직히 뭐 그거는 괜찮았어요. 주키니 호박에 네. 새우에 파프리카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것도 꼬치 요리인데 네, 희호님은 그걸 좋아했는데 저는 원래 호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괜찮긴 했어요. 전 물렁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랬는데 괜찮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베스트는 브리치즈 복숭아 하몽이 꼬치였다. 브리치즈도 지금 하남의 스타필드에 예. PK마켓이 망했지 않습니까? PK마켓 없어졌죠. PK마켓이 어떤 거냐면요. 좀 약간 프리미엄 식자재 마트?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대량 말고 소량으로 살 수 있는. 근데 막 왜 서울 한 중심에 가보면 백화점 지하에 진짜 비싼 데들도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고가는 아니면서도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가격대면서도 다양한 식재재가 있는 마켓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나 봐요. 네. 그래서 망했고 그 망할 시점쯤에 참 치즈를 싸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치즈를 조금 시도를 해봤었고 브리치즈 네. 또 그때 PK마켓에서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네, 브리치즈 맛있죠. 왜냐면 동그랗잖아요, 네, 일단. 동그랗고 겉에가 약간 단단한 것 같으면서도 단단하지 않은 정도의 어떤 면과 속 안에는 정말 촉촉하리만큼 말캉거리는 어떤 치즈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치즈를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전혀 아니거든요. 과일 치즈 이런 거 먹으면 토할 것 같고 그래요. 저도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꼬름한 것도 좀 잘 못 참겠고 꼬름한 거 참을 수 있는 거 그 정도예요. 고르곤졸라 피자. 고르곤졸라 치즈는 따로 못 먹겠고 그냥 파스타 파는 데 가면 어디에도 파는 약간 진짜 이거 고르곤졸라 치즈를 넣은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그런 정도의 레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래도 늘 항상 트라이는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브리치즈인 것 같아요. 브리치즈는 딱 괜찮죠. 더 과한 발효로 가기 전에. 그 꼬름한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치즈 새로운 거 시도하시고 싶으신 분은 브리치즈 추천입니다. 그래서 브리치즈에 진짜 맛있는 조합. 하몽 이거 하나 둘러서 네. 그다음 천도복숭아 조금을 네. 찍어서 먹어보세요. 그 케이터링 중에서 가장 맛있었고 저도 그래서 맛있어서 지금 천도복숭아를 주문을 했잖아요. 네, 천도복숭아가 어떤가요? 아주 맛이 없죠 지금. 이상하게 왔는데 어쨌든 그건 거고요. 그것도 맛있었어. 어떤 거요? 무화과 크림치즈 파이. 저는 사실 희원님이 무화과를 먹는 걸 처음 봐가지고 과연 그게 크림치즈는 아니었던 것 같아. 무화과 치즈 파이? 치즈 약간... 케이크 파이? 하여튼 그 왜 손가락만한 과자 아닌데 뭐 파이 같이 뭐 촉촉한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치즈 맛 나는. 네. 하여튼 고기 위에 무화과를 조금 잘라서 올린 그런 핑거푸드였어요. 네, 약간 레몬 향기도 나는 그런 네. 크림치즈에 약간 살짝 레몬이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무화과를 저는 모든 과일을 솔직히 거의 다 먹어봤는데 유일하게 안 먹어본. 네, 그것도 안 먹어봤다. 두리안을 안 먹어봤고 그다음 무화과를 안 먹어봤어요. 근데 무화과를 안 먹어본 게 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무화과를 다들 싫어했어요.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저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옥상에 할아버지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좋았겠다. 그래서 그 계절 되면 항상 무화과를 따서 먹었어요. 근데 되게 그 씨앗이 되게 잔잔한 씨앗이 쫙 있고 되게 말캉거리고 사실 식감적으로는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식감인데 약간 은은하게 달달하면서 이게 뭐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핑거푸드로 나온 그 음. 위에 살짝 올라간 그 무화과가 네. 저한테는 첫 무화과였죠. 인생 첫 무화과. 맛있어서 나 무화과 좋아하네 이랬어요. 거기서. 이제 조만간 또 무화과를 시켜보겠네요. 아 근데 비싸던데? 저 작년에 목포 여행 갔는데 해남, 목포, 진도 이쪽이 무화과 농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거기서 무화과 시켜보는 것도 좋겠네요. 아 근데 되게 비싸던데요? 무화과 비싸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거름이 많이 들어간대요. 무화과 나무에. 네. 그랬고요. 저희가 이 케이터링 얘기를 꽤 오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하다. 저희한테 중요한 파트였어요. 네, 왜 중요했을까요? 케이터링이. 결국에 예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즐길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뭔가 네트워킹 행사, 내가 아닌 다른 타인과 소통하는 행사에 가면 네.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훨씬 더 많은 이 생각과 이거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 혼자 집에서 혼자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힘을 더 내야 되고 애초에 외향인이면 네. 그런 끌어올려야 되는 텐션 자체가 이미 맞춰져 맞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없는데 저희는 많이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 당분이 필요하다. 외향인은 그런 장소에 가면 애초에 힘이 나 있는 상태겠지. 즐거워 이건데 맞아요. 그냥 평소처럼. 내향인은 뭔가라도 이제 집어넣어야 네. 말이라도 나온다. 리액션이라도 나온다. 그래서 즐기는 자세를 위해서는 일단 에너지를 채워야 되고 그게 저희한테는 어떤 이런 네트워킹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시작점? 네. 시작점이었던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정말 처음으로 네. 이 케이터링에 있는 거를 많이 먹었다 이게 아니라 네. 하나하나 요거, 시도를 요거, 해봤어요. 네. 그리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얘기를 그만큼 그 과정이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야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그런 맛이야 나도 한 입 먹어볼래 이런 게 긴장이 풀렸어요. 그렇죠. 약간 우리답게 뭔가 소통하려고 이제 음식이라는 거는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즐기면서 먹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서 편안해지는 거죠. 솔직히 그 앉을 공간은 딱히 없잖아요. 거의 서서 먹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먹으면서 서서 먹는 건 역시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 서서 먹게 했던 게 이제 대화를 하라고 그런 건데 앉으면 사람이 일단 뒤로 몸이 젖혀지면 대화에 있어서 약간 적극적이보다는 소극적이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행사에 거의 가장 처음 갔잖아요. 네. 첫 번째 순서로. 네네. 그래서 조금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충분히 음식을 먹을 시간이 있었다. 샌드위치 하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 순서가 뭐였죠? 그 다음 순서는 바로 강의 시간입니다. 뭐 들었어요? 팟캐스트를 운영할 때 가장 필요한 기본기에 대한 강의였고, 되게 사실은 이런 강의가 우리도 창업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하지만 맞죠. 제일 지키기 어려워서,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란 것. 약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스스로 저희도 공부를 하긴 하지만 이런 이 운영하는 주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 되게 알찼던 것 같습니다. 되게 유진님의 답변도 교과서적이었고요. 네, 딱 지금 교과서적으로 딱 대답을 해봤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네. 왜 전교 1등이 교과서 열심히 봤고요.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질문했고요. 컨디션 좋게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했어요. 뭐 이러잖아요. 네. 뭐 그런 강의였죠. 그렇죠. 팟캐스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 기본기라고 하면 뭐 인트로 뮤직이 있겠고요. 네. 뭐 아우트로 있겠고요.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을 열심히 잘 해라. 네. 이런 얘기였고 근데 사실 저희 채널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걸 과연 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해보면 100%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게 뭐든 제일 어려웠고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정확하게 찝어주니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 저거 필요하지라면서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오신 분들이 뭐 오래 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네. 뭐 다 팟캐스터지만 프로는 아니었잖아요. 시작한 지 뭐 한 2달? 그러니까 저희랑 되게 비슷한 분들도 많았고, 네. 많았고, 네. 오래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궁금해하는 포인트도 비슷하고 이제 이 팟캐스터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스타트업 네트워킹에서도 주로 강의를 하면서 네. 이게 계속 참여도 유도를 하고 질문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네. 중간중간 핸드폰으로 문답 네. 질문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게 하거든요. 네, 맞아. 그런 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여기 행사에서는 슬라이도라는 거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 들어가 봤고 약간 웹사이트로만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인 것 같긴 했어요. 근데 뭔가 저는 그래서 느끼기에 혹시 스포티파이에서 만든 서비스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고 투자했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왜냐면은 약간 별 기능이 마땅치 않고 딱 그날 그 행사를 위한 질문과 답변에 정확한 그 역할만 하는 그런 서비스여서 그냥 이용만 하고 껐다. 근데 기억에 났다 이거죠. 네, 실시간 문답 서비스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강의자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그 링크로 들어가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네, 그게 막 실시간으로 몇 명이 뭘 눌렀고 막 이렇게 계속 숫자가 변하는 거를 다 같이 보는 모니터에 크게 띄워놓고 네, 보는 그렇지. 그런 거고. 근데 솔직히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에서 그 실시간 문답 서비스를 동일하게 적용을 했을 때 이 나오는 답변들을 보면 네. 솔직히 상당히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같은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지만 분야가 너무 다르고 이 해온 연차? 이제 예비 창업자도 있고 아니면은 뭐 네. 회사를 매각하거나 그런 단계에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중간 단계에 있으신 분도 있고 이 단계랑 그 다음에 아이템이 속해 있는 분야가 너무 다르면 이 대답이 그렇구나 하는데 막 많이 공감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문답 서비스가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많은데 그냥 1대1 질문만 한 역할? 맞아. 근데 요번에는 이게 팟캐스터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들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하는 답변이 모니터에 띄워져서 팟캐스터인 우리도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공감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강의 세션은 한 몇 분 정도 진행됐죠? 45분 정도, 45분에서 5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세션이 끝나고 이제 되게 좀 사람들이 천천히 어기저기 좀 일어나긴 했지만 네트워킹 시간이 시작이 됐죠. 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늘 중요하죠. 했고요. 네. 유진님은 네. 네트워킹 딱 시작하면서 마음가짐이 어땠어요? 올 곳이 없구나. 시작이네. 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이게 이 네트워킹이라는 게 스타트업 네트워킹에서는 거기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리스트 관련자들과 긴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당사자나 네. 아니면은 뭐 경쟁사나 네. 아니면 아니면 협력을 할 수 있는 협력사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템을 대표해서 온 거니까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를 약간 우리 본인보다는 이 서비스가 우선이 돼서 이걸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본인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하는 팟캐스터 자체가 우리가 콘텐츠니까 사실 우리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게 그렇죠. 많이 다르지. 많이 다르죠. 네, 그냥 우리가 하는 서비스를 대표해서 가는 그런 자리, 스타트업 자리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모든 게. 그죠. 즐기려고 하지만 즐기지 못했고 정말 긴장됐어요, 늘. 긴장되죠. 왜냐면은 질문을 서로 정말 딱 필요한 질문과 대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네. 아이스 브레이킹은 잠깐이고 정말 이제
뭐 사실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든지 좀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팟캐스트 네트워킹은 정말 우리가 누구고 좀 더 우리답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자체가 되게 저한테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좀 즐거웠다. 많이 즐거웠다. 저는 딱 희원님이 즐거울 때 나오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의 모습을 아는데 상당히 이렇게 좀 내향인이 외향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팍팍 이렇게 근데 매우 그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즐거운 그런 눈빛이었다 라고 기억을 해요. 그래서 희연님은 일단 긴장하면 앞에 있는 음식을 열심히 먹거든요. 제가 술 진짜 안 먹지만 1년에 한두 번 네. 술을 뭐 한 잔 정도 마시는데 그럴 때 술버릇도 네. 앞에 있는 음식을 다 먹거든요. 네, 그때 희연님이 네트워킹 할 때는 어떤 거를 계속 먹었냐면 음료수를 냅다 계속 마시는. 요번에도. 네, 그래서 저 잔에 계속 음료를 채우는 모습에서 곧 화장실을 가겠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가 제일 즐겼다고는 했지만 그래서 네. 긴장은 늘 하고 있었다. 그래도 아주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이 네트워킹에서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팟캐스트를 했든 아니면 지금 당장 시작해서 딱 하나만 올렸든 아직 뭐 시작을 안 했던 그 전혀 상관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죠. 크리에이터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임하는 거라 약간 뭐랄까 대화가 오고 가는 거에 있어서 막히는 부분이 딱히 없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회 및 문화 부분의 일기에 슈퍼너드라는 채널에 속해 있지만 네. 뭐 다른 사람이 다른 카테고리에 속해 있다 그래서 마치 다른 분야 사업을 하듯이 이렇게 먼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같은 팟캐스터인데 너는 그렇게 하는구나 뭐 몇 주에 한 번 업로드해 뭐 어떤 내용이야 뭐 너 왜 그거 시작하게 됐어 뭐 다양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진짜 저는 이거를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일기 분야를 잘 선택했구나 싶었어요. 왜요? 사실 저는 늘 카테고리 고민 많잖아요. 맞죠. 맨날 카테고리 바꾸고 싶고 이게 맞는가 우리가 이 치열한 사회 및 문화 분야에 속해 있는 게 과연 맞고 이 일기 분야는 뭐 너무 또 치열한 것 같은데 왜 유튜브에도 보면 네. 연예인들 브이로그 이렇게 올리면 막 잘 나가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일기 분야가 맞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희연님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약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네, 유진님이 완전 칼 차단했잖아요. 네, 전 차단을 잘하죠. 그래서 유진님이 그냥 너가 하는 얘기는 그냥 한 귀로 흘리고 네. 희연아 녹화하자 맨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네트워킹에 참석하고 나서야 네. 우리가 일기를 잘 선택했구나 싶었어요. 저는 왜냐면 스타트업 네트워킹에서 늘 내가 아닌 아이템, 내가 아닌 내가 하는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서 나로서 네트워킹을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지금까지는 느꼈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서 한 네트워킹이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할까요?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팟캐스트를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라는 존재로서 참여를 한 첫 번째 네트워킹이니까 사실은 뭐 물론 스타트업을 하면서 참여한 네트워킹도 우리가 우리라고 참여를 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맞아. 그래도 그거는 확실히 서비스라는 것을 좀 더 우선시하는 그런 베이스에서 하던 네트워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팟캐스터로서 참여한 네트워킹이 정말 약간은 좀 더 진짜 나다운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다. 그렇게 얘기가 꽤 오래 진행돼서 한 몇 시간 가량이 진행됐죠, 이 네트워킹이. 원래 그것도 그 강의 세션이랑 똑같이 45분 배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네. 실제로는 그 2배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또 이제 자리를 바꿔가면서 누구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예정된 것보다 더 길어졌다. 그래서 담당자님 그 네. 행사를 맡으신 네. 담당자님은 사실 그 다음 날이 신혼여행을 가는 날이었대요. 네. 그래서 솔직히는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얼굴이 되게 피곤해 보이셨는데 왜냐면 다음날 신혼여행을 멀리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퇴근을 못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45분이 일찍이 네. 지나간 걸 모르고 네. 그 시간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죄송하기도 하면서 네. 되게 즐거웠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행사 참여하면은 굿즈를 준다고 이메일에 적혀 있었어요. 네. 굿즈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로 갔었는데 저는 굿즈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쵸? 제가 가정에서 갔으니까 네. 이제 나갈 때 굿즈를 받았는데 너무 큰 거예요, 부피가. 뭐 한 어느 정도였다고 할까요? 왜 나이키 신발 사면 나이키 신발 박스 있잖아요. 그거보다 한 요만큼씩 높은 정도의 네? 나이키 신발 박스보다 훨씬 크지? 나이키 신발 박스 큰 것들도 많아요. 아, 네. 그렇다면 뭐. 네. 하여튼 그래서 작지 않았습니다. 크고 뭐 무거워서 네. 되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과연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서서 타고 가는데 4, 50분을 그래서 무겁다 이거 안에 뭘까 이러면서 그리고 아까 그 행사에서 네. 만나신 어떤 여자 팟캐스터 분도 있었는데 네. 그분도 지하철에서 마주쳐서 네. 딱 처음 서로 꺼낸 얘기가 이 안에 뭘까요? 뭐 이런 얘기였어요. 뭘 것 같아요? 이러고 추측을 해봤죠. 뭐, 텀블러일까요? 뭘까요? 뭐 이렇게 뭐가 있었나요? 텀블러랑 네. 담요랑 네. 저는 슬리퍼 있다고 생각했는데 슬리퍼는 없었고 대신 네. 안대 있었고 네. 그거였어요. 여행 키트? 사실은 이게 의미가 담겨있는 선물이어서 사실은 뭐 담요라든지 뭐 눈 가리개라든지 귀마개 뭐 목베개 이런 게 사실 어디선가 주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쓰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어떤 의미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 굿즈가 이 메시지 카드가 네. 없었으면 완성되지 않을 굿즈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 모든 구성품을 네. 엮어주는 하나의 키였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엽서 같은 단단한 거에 이 프린팅이 돼 있었어요, 글씨가. 네, 무슨 내용이었나요? 팟캐스트라는 무한한 우주였나? 네. 맞나? 네. 하여튼 이 무한한 세상, 우주를 탐험하는 네. 팟캐스트의 여정을 스포티파이와 함께 하라라는 메시지가 있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스포티파이 6개월 구독권도 함께 들어있었는데 정말 뭐랄까 이 여정을 함께 해라. 네. 우주 막 이런 단어도 쓰면서 네. 이 여행 키트와 스포티파이와 이 팟캐스트라는 그 콘텐츠 그다음에 팟캐스터라는 정체성 네. 이 뭔가 확 다가온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똑같은 구성품이 그냥 들어있었다면 이런 게 있구나 했을 거지만 그 메시지 카드 하나의 그 문구 덕분에 이게 약간 하나의 어떤 조직화된 것으로 딱 느껴졌다는 거죠. 구슬이 끼워진 듯한. 그래서 되게 고심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든 일치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뭔가 이들이 이야기하는 서비스나 네. 이들 본인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이요. 근데 이게 좀 이어져 보였다. 솔직히 우리가 이 얘기를 네. 처음에 위워크에 대해서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 편견을 가지고 어떤 있었는데 의미일까? 내 사무실 갔는데 이런 느낌이었고 사무실 구성은 이랬고 순서는 이랬고 거기 가서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마지막에 우리한테는 어떤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에 담긴 메시지는 어땠는가? 그리고 사실 그렇죠. 네트워킹은 그 현장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거긴 한데 네. 거기서의 다른 팟캐스터나 그 담당자님의 태도 네. 어떻게 다들 참여했는가 그런 분위기 이거랑 마지막에 이제 그 굿즈를 열어봤을 때 거기 메시지 카드
일치돼 보인다. 좋다. 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선물까지 딱 이 행사가 좀 아름답게 아름답게. 마치 유기적인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이제 끝났고. 그래서 이번 네트워킹을 기점으로 슈퍼너드가 네. SNS를 시작을 했어요. 네, SNS,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너드라고 그냥 한글로 네. 검색, 인스타그램 검색에 치면은 저희 계정이 나오는데 네. 뭐랄까 되게 간질간질한 느낌이에요. 간질거린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가요? 왜냐면 제가 SNS를 멈춘 지가 정말 오래됐죠? 한 8, 9년? 네, 저는 SNS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둘 다 SNS와 거리가 먼. 정말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여러분들과의 소통 수단도 고민이 많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대화로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로 만나지만 진짜 이 슈퍼너드가 어떻게 지내는가 좀 더 사진? 좀 적나라한 네, 적나라한 비하인드 씬 네. 이런 사진의 컨셉으로 네, 그러면 더 즐기시는 분들이 재미있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피드에 지금 한 2개 정도 게시물이 올라와 있고. 네, 그래서 저희 집 그 배경 뒤에 배경 사진도 막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올리는 게 맞나? 왜 사람들은 멋있는 척도 하고 네. 약간 근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려고 고민을 해보다가 그냥 자연스러운 게 제일 낫지 않나. 맞아, 우리다운 걸로 하자. 그래서 네. 저희다운 사진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네. 또 보너스로 어떤 형태일지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져주실 만한 희원님의 어떤 특별한 그런 콘텐츠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저희 슈퍼너드 인스타그램 계정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 감사하고요. 댓글도 아주 감사하고 DM도 감사하고 어떻게 듣고 있다. 네. 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도 그냥 아주 편한 마음으로. 네. 네. 그러면 오늘 11화 주제 스포티파이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를 얘기해봤고 늘 하는 코너죠. 너드의 한마디. 오늘은 질문이 있어요. 과연 너드가 네트워킹에서 잘 네트워킹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슈퍼너드가 말하는 네트워킹 팁! 네, 다른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네. 만났는데 거기에 내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네. 이거를 네트워킹이라고 표현하면 네트워킹 팁! 네. 저부터 할까요? 일단 질문에서 너드가 네트워킹에서 좀 잘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드가. 맞죠, 너드가. 네, 너드라고 하면 약간은 이제 좀 일반적인 속도에 맞추지 않고 우리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너드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사실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쵸. 네. 뭐 일반적인 기준이나 속도를 따라가서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네. 뭐 이야기 소재가 비슷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슈퍼너드로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 주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인생에. 네, 좀 가끔씩 똑똑 떨어진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에도 되게 끼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끼려고 마음을 먹다 보면 네. 이 이야기에 내가 왜 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슈퍼 너드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럴 때 그런 저 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네트워킹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즐기려면 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됐는가? 네, 희연님부터. 저는 아까 아주 즐겁게 케이터링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뭔가요? 저는 그거예요. 케이터링이나 음식이나 네, 케이터링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네, 미리 네. 에너지를 채우고 가자. 에너지를 채우고 가고 이제 머리에 당분이 필요해요. 그렇죠. 긴장된다고 안 먹고 뭔가 여기서 이 얘기는 꼭 해야지 이러고 계속 막 연습만 계속 하고 이러면 네, 더 한대요. 그죠. 그래서 악화되죠. 사실 뭔가 어느 자리에 가서 거기 준비되어 있는 간식거리를 먹거나 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선언이에요.
나는 눈치 보지 않는다. 나는 이 분위기에 주눅들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갈 길을 간다. 그래서 딱 이렇게 자신감 있게 집어서 탁 접시에 올리고 탁 이렇게 입에 넣고 씹고 맛보고 그리고 먹는 도중에 누가 왔어. 네.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까딱하고 네. 또 내 거 먹고 네. 이렇게 당장 이렇게 왔다고 해서 나는 대장부니까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러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하면 네.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얘기지만 사실 저도 희연님의 이 얘기가 맞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나답게 뭔가를 하여튼 먹는 건 내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내 방식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다른 사람 왔다고 막 통째로 삼키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씹어야 되고 그게 뭔지 보고 이 어떤 이 일정한 루트가 되게 안정감을 주는 건 맞고 나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저는 특히나 네트워킹에 희연님이랑 늘 같이 참석을 하니까 예전에는 참 많이 다투기도 했었고 잘 안 맞다고 생각했었고. 근데 요번에는 확실히 편해진 게 저도 느꼈던 게 같이 간 희연님의 그런 호흡과 이야기의 속도를 제가 되게 편안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맞춰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대화에 저도 즐겁게 듣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존재하는 거지. 예전에는 희연이 무슨 얘기를 할까 약간 속으로 되게 저도 막 긴장을 해서 제가 입 밖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저도 막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희연님이 오히려 그런 저를 보면서 더 긴장을 하고 맞죠. 그리고 또 나중에 악순환이었죠.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막 또 지적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도 케이터링 먹으면서 디오님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와 맛있다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편안하게 네 즐기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훨씬 수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팁은 같이 간 사람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라. 네, 동행이 있다면 즐겁게 들어라. 그리고 앞에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네. 저희 팁은 나는 대장부다라는 생각으로 대장 즐겁게 이렇게 먹어라. 네. 그렇게 저희 슈퍼너드는 나날이 대화도 열심히 하고 네트워킹에 즐거운 자세로 임하고 있고 여러분도 저희 인스타그램에 많이 찾아와서 저희와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눠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목요일날 네. 슈퍼너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슈퍼넛 안녕!